네,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소현입니다. 중동발 이슈에 유가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시장의 표정도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도 이란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그때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오늘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목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우리는 또 어떤 전략으로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조금 반등을 시도하면서 또 지수는 조금 눌림이 나온 모습, 이 코스피단에서는 그런 모습을 확연히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어떤 영향도 일정 부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낙폭은 아주 소폭의 마이너스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코스피 5,583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수 조금 더 볼까요? 코스닥 지수 1,148포인트로 그래도 한 1%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몇몇 바이오 섹터에 무슨 알테오젠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게 지수를 또 끌어올린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테마가 또 각광을 받았나 이런 부분도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먼저 챙기고 가겠습니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요. 1%, 2% 넘는 하락폭이 좀 기록이 됐고요. 이란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쁩니다. 이제 또 관세율 이거 책정하는데 또 여기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이제 다시 게시해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어떤 관세율을 매길 것인가 지금 한 15% 관세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시각 현재 전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평가다, 지금도 사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시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조정 나왔고요. 반도체 투톱 쉬어가는 가운데 소부장단에 있는 좀 굵직한 종목들도 오늘 쉬어가는 종목은 좀 많이 보였습니다. 몇 개만, 두 개만 꼽아서 볼게요. 그래도 한미반도체는 상승으로 돌아서서 1% 넘는 상승으로 장중 내내 하락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돌아섰고요. 테크윙은 4% 가까이 또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반도체주들은 진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하는 고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일정 모멘텀 있지 않습니까? GTC 2026에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어떤 칩에 대한 발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이 무대 위에 올라서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16일부터 19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진행되는 이 일정 모멘텀 그 안에서의 새로운 뉴스를 잘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3월 17일 오전 3시 우리 시간으로 젠순왕 CEO의 기조연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신재생 에너지 주들의 상승세가 잇따릅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또 그러했고요.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탄력적이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막 상한가 기록하고 좀 쉬었다가 또 막 20% 넘게 뛰어오르고 이렇습니다. SK이터닉스도 오늘 상한가, 대명에너지, 금양그린파워 등등의 상승세가 아주 돋보였다라는 거 챙겨봅니다. 조선 섹터의 움직임도 괜찮죠. LNG선에 대한 수주 확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단 이제 끝이다 혹은 길어진다 말들은 많습니다. 길어진다는 가능성을 전제에 두고 봤을 때 K조선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조선주들의 상승세, 또 피팅주들의 상승세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조선사들, 삼성중공업이 7% 넘는 상승, HD 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의 상승 탄력도도 괜찮았고요. 피팅주들은 당연히 이제 덩치가 또 작고 가볍다 보니까 금방금방 또 치솟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보였다라는 거 챙겨봅니다. 통신 장비주들 상승세 어제도 이어졌고 오늘도 이어집니다. 6G에 대한 기대가 5G 엊그제 같은데 이제 6G에 돌입한다고요? 기회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가 붙은 종목 많았습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리스트 확인합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챙겨보시죠. 이런 종목들의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졌다라는 거 점검을 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달의 위원 와룡선생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또 겹치고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달의 위원님 변동성 이건 변동성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번 주는 좀 조용하다라고 느꼈을 법도 한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현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제유가 지수 차트를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국제유가 지수 차트의 데칼코마니 흐름을 여러분들이 본다라면 정말 이렇게까지 나타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현재 이란 반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출구를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또 이란은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경제학이란 이러한 학문이 웬만한 공대생만큼의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문학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그 경제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하는 이러한 그 유가의 급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지수 급락에 따른 이러한 손실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휴전을 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또 공매도가 청산되고 지수가 급격한 스팅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현재 글로벌 증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본방송을 통해서 변동성은 방향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신이 판단하는 그런 방향성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아직 시장의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주도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의 기회로 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두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본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G2G 바이오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정말 G2G 바이오는 제가 본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부터 제약바이오 sek터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를 드린 종목인데 금일도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최고가로 기록을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에 힘입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ESS나 그 전기차 모듈 업체로서 국내 유일의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G2G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삼성자산운용의 코스닥 액티브 ETF의 ESS 섹터 구성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인터배터리 2026 관련주로 또 관심 있게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동종목 역시 금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에 힘입어서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상단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G2G 바이오, 한중 NCS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 여의도 클래스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을 잘 추적해서 챙겨보다 보면 꽤 시장 대비 월등한 성과가 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되는 두 종목 꼭 챙겨보시고요. 와룡선생 위원님께는 위원님 코스닥 시장 좀 살펴주세요. 왜 이제 오늘이 3일차 되는 날이었던가요? 네. 그 코스닥
액티브 ETF 그렇죠. 2종 상장된 예, 예. 날로부터요. 아무래도 이 거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형성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뭐 달라질 거다. 엄청 막 기대 걸고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뭐 코스피 대비 조금 좀 강하긴 강하잖아요. 네, 코스닥이 좀더 달라졌다고 봐야 된 강했죠. 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확실히 그런 거예요?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투자했던 분들은 상대적 비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코스피는 지금 현재 시총 상위주가 올려서 5천 스피, 6천 스피를 가는데 동생인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지금 5천 피는 달성했으니까 코스닥 3천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엊그제 이제 삼성과 타임플레이에서 지금 코스닥 ETF 상품이 나왔는데 원래 ETF 상품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가는 펀드에서 ETF에서 이제 액티브 뭐냐면 시장을 패시브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투자. 그냥 지수 추종한다는 건 코스닥 150 뭐 ETF라면은 그냥 코스닥 150 시총에 밖에 그냥 기계적으로 담는 겁니다. 바스켓으로 돈이 들어오면. 근데 이번에 만든 두 상품은 뭐냐 하면 두 개 삼성과 타임에서 만든 거는 전문 펀드 매니저 운용력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고 앞으로 성장성과 장기적으로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아주리 소형 종목이라도 코스닥 150이 안 들어가더라도 킵해서 매입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자금들이 코스닥의 수급을 조금 체질을 변화시키는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 시간이 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삼성 자산운용이 아니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만든 삼성 자산운용과 다릅니다. 거기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만들어졌고 타임폴리에서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하나증권하고 또한 미래에셋에서 또 액티브 상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지수 중심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에 이제 많은 은행 자금들이 이제 머니무브로 통해서 증권으로 들어오는데 종목을 모르니까 그냥 바스켓으로 담는 패시브 펀드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총 상위가 매수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액티브 자금들은 제일 시총 상단 안 사고 뭐 지수는 부진하더라도 성장성과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펀드 매니저가 사는 종목에 발빠른 추격 매수가 들어와서 급등시켰다가 개인들이 보고 추격 매수할 때 급락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펀드에서 또 리밸런싱 교체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는데 제가 하나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띄웠는데 잘 보시면은 모든 HTS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펀드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제가 타임폴리오 저는 이 황성한 대표님을 아주 좋아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 황성한 대표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폴리오 사냥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든 액티브를 에코프로 BM 3,000당 제약이 9%, 6%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좀 특이했던 것은 삼성 액티브 자산의 운용에서는 성호전자라는 종목, 큐리언트, 성호하이텍 이런 종목을 많이 담아 있으니까 이 종목이 막 어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에셋 한화에서 앞으로 액티브 자산 운용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HTS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종목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주가에서 여러분이 보석 같은 걸 내가 찾지 않더라도 펀드 매니저랑 진짜 힘들어 찾았던 종목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ETF의 상품의 구성 종목을 확인하는 것을 습관을 기르시면은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이 상품을 또 기획한 분에 대한 스토리도 너무나 궁금한데 저희 늘 시간에 이렇게 치입니다. 어쨌거나, 네. 이런 흐름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집중할 만한 이슈를 좀 들여다볼까요? 클래스인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달의 위원께서 첫 번째 인사이트 준비하고 계신데 그 내용부터 한번 열어보죠. 힌트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 마지막? 어떤 게요? 마지막
네, 통신 장비 쪽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테마죠. 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AI-랜 동맹 소식이 전해지고 또 AT&T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소식이 이러한 소식에 전일부터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엔비디아와 노키아의 협업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본방송을 통해서 통신 장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전력 설비와 반도체에 이어서 AI 사이클에서 마지막 남은 쇼티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이 RFHIC하고 솔리드였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력 설비와 이러한 반도체, 이런 섹터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설비, 반도체 이런 쪽들을 보신다라면 추천 당시보다 이미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그때 추천했을 때보다 한 100% 정도 그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통신 장비 섹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큰 이벤트를 본다라면 미국의 주파수 경매죠. 통신사들이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노키아와 같은 글로벌 벤더들이 미국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이들 장비의 대부분은 국내 중소장비 업체들에서 아웃소싱으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중국 통신 장비 업체 제재 강화로 인해서 미국 통신사들은 한국산 장비와 부품을 대체 수단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죠. AWS 3대역 주파수 경매는 올해 6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장비 빅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소비자 간에 이러한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광모들 주문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이틀 동안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동은 이제 그 본파동을 하기 위한 워밍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보다는 이번 파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좀 추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난해 예전에 전력 설비 사이클이라든가 또 반도체 사이클에서 종목들의 흐름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시면 또 그에 대한 전략을 달달하게 또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고요. 종목을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또 솔리드라는 종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작년에도 또 10월 달에 솔리드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중계기나 광전송 장비 그리고 또 오픈랜 관련 기지국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이 스펙트럼 정책과 또 6G 오픈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의 저가 장비에 의한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그러한 오픈랜은 현재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동사는 북미 시장에서 오픈랜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이 되기도 하고요. 또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양자암호 시범 사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또 통신 보안이라는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를 바로 보시면요. 동종목은 제가 전일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가 베팅을 진행했는데 당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공개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또 시가 베팅으로 당일에 또 상한가를 만끽하는 그러한 또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죠. 오늘 추가 급등까지 나오면서 또 추가 상승까지 노려갈 수 있었는데 동종목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여러분들이 통신장비 섹터에서 또 선봉에 서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라이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광통신 모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파이버 레이저 대량 생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고출력 레이저 용접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죠. 자, 차트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한가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인데, 통신장비 섹터가 전일하고 금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봉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 추적하시면서 솔리드도 좋고 라이콤도 좋고요. 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조정 시에 이제 시작입니다. 통신장비 섹터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렇게 부각됐었던 통신장비 섹터가 이 단발적 이슈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좀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솔리드, 라이콤 좀 주도하고 있는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길게 이제 가져가 보는 거 꼭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와룡 선생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통신장비를 너무 좋아해서 통신장비를 하려는데 우리 또 네. 대표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다른 쪽으로 가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 종목을 네. 통신주를 가져왔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습니다. 지금 우주로 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페이스X예요? 머스크가 우주로 가자 하니까 우주항공주 같이 그러니까, 생각되지만 네. 아닙니다. 네. 우주항공주가 아니고 주인공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주 태양광입니다. 네. 머스크가 우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구상에서는 태양광을 하려고 하면은 뭐 낮만 되고 또 밤에 비 오면은 태양광이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꼭 필요하고 전기 먹는 하마인 AI 센터를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려면은 원전이든지 데이터 센터 풍력이나 또한 태양광으로 해야 되는데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되죠. 또 원전은 지금 뭐 미국에서 짓고 있고 하지만은 태양광이 가장 손쉬운데 태양이 안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우주로 아주 쏘아올리자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하면 이 핵심 전력원을 24시간 지금 태양빛이 비치는 우주에서 태양광을 활용하면 되겠다. 또한 우리나라에 지금 또 짓고 있고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가장 문제점은 이 발열입니다. 이 발열은 우주에서는 만약에 영하 수십 도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발열 그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우주는 24시간 내내 태양광을 가동하고 데이터 센터를 아주 앞으로 저렴한 우주 항공으로 쏘아 올리면은 충분히 지금 경쟁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그 관련해서 우주로 가자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오늘 많이 오른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동발 지정학적 그 좀 리스크로 지금 유가가 1년 8개월 만에 급등세가 나오고 오늘도 지금 5만이 또 석유 조장 시설이 폭파되었다는 앞으로 지금 이란이 노리는 것은 유가를 150불, 200불까지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전 글로벌 사람들이 모두가 미국을 욕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더욱더 에너지의 중요성은 부각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더욱더 높이자는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그리고 또 불합리한 유류 시장을 또 개혁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유류 가격을 또 최고치를 제한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인가 아마 여야 합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처리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3,500불을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에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2,000억 불은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그중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 될 게 앞으로 그 투자처의 원전과 에너지 그리고 또한 전력망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미국 텍사스의 어떤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과 관련한 종목을 제가 이 시간에서도 추천드렸던 종목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HD 현대에너지. 왜냐하면은 이것과 함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중국 정부에서 4월부터 다음 달부터 자국산 중국 그 태양광 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급등사본부에 추천했던 대명에너지도 풍력과 태양광을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대명에너지를 보시면 좋겠고,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할 종목이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방송 주식민원 대책반에서 추천드렸던 SK 이터닉스 바로 오늘 상한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그리고 뭐 그 더 넘어서는 원전까지도 있겠죠. 이런 에너지 관련주는 지금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수혜를 받을 종목이니 여러분 계좌에 꼭 들어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네, 여기에 이제 정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추적해 주시죠. 자, 이제는 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살피러 가겠습니다. 자,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체크할 종목으로 요거 먼저 갈까요? TC 머티리얼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제대로 이제 걸린 듯해 보입니다. 어제 짝에서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주고요. 목표 가격을 아주 이제 초과 달성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합니다. 위원님 살펴주세요. 네, TC 머티리얼즈 전일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여러분들 달달한 수익 챙겨가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가 또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 핵심 소재에 대한 이러한 그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목표가에 또 이런 이슈로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차트 바로 보시면 전일 목표가 돌파 이후 금일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땡큐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8,000원으로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서 잡고 수정시켜 둡니다. 8,000원 목표가 이제 수정할 거고요. 아주 IB 투자 점검할까요?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저희 이제 수익 극대화 전략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번 올렸는데 또 목표가를 또 넘어버리니까 더 이제 또 수정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스페이스X IPO 기대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자회사 솔라스타 벤처스를 통해서 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고 3차 목표가를 6,5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근데 살짝 못 미쳤죠. 6,450원 금일 고점을 찍으면서 음봉을 그려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C 머티리얼즈나 아주아이비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시장의 주도주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라면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장중 공개 방송이나 혹은 노란 톡방에서 또 달달한 주도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6,500원 목표가까지 충분히 추가까지 상승 돌파,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와룡 선생위원님의 종목 볼게요. 주식민원 처리반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빛으로 넥스텍을 주신 바 있었고 굉장히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준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요거 보자 하실 때는 이제 다시 또 타이밍 왔다, 요 말씀 주시려고 네, 오신 걸까요? 비추로 넥스텍이나 우주항공 종목은 아직
이슈가 끝난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주 테마는 스페이스X와 함께 또 계속해서 모멘텀이 주어지니까 지금은 그 시장 하락과 함께 빠졌지만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17,000원 부근에서 자본이 이평선이 21선이 내려올 때까지 매수해 두면은 다음번 또 스페이스X의 뉴스와 함께 2만 원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보니까 비추얼 넥스텍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역시 주식민원 처리반 시간을 통해서 앞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풀어주실 때 살짝 말씀 주셨는데 공략주로서 관심주로서 SK 이터닉스가 저희 포트에 이제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 그 3월 9일 날짜를 이번 주 월요일 날짜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말씀 주셨고 월요일 날짜로 포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상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에 편입이 되어서 바로 상한가를 갖고 목표를 제가 35,000에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를 5만 원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제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SK가 빠집니다. 이 회사를 넘겼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에서는 어떻게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더구나 이슈까지 같이 걸려서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여러분께 보시면서 지금 급등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이 줄 때 여러분께서는 없으신 분 들어가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위에서 어느 정도 차익을 내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이에요. 네. 잘 자라서 또 여러분 본방송에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통신 반도체나 광통신 솔루션 기업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차세대 통신, 뉴로무픽 설계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차트 바로 볼게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 전일 장대 양봉 이후 금일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 4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네, 요 접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와룡 선생위원님의 종목도 볼까요? 위원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전 통신주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말 에이스였는데 요즘 에이스를 못 받고 있는 게 에이스 테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오래된 근데 요즘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적자 행진을 하다가 올해는 어느 정도 흑자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신주의 하나로서 소개합니다. 이 회사 하는 것은 5G나 LTE 관련 이동통신 기지국의 안테나로서 국내 1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 왜 유망하는가 하면은 자율주행 차량이 가면은 이제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또한 방산 관련해서도 또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리스크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 안테나도 어떤 실적이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스마트 차량이 많이 확대되면서 차량용 항법 장치라든가 안테나는 더욱더 필요성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대부분을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미국 주파수 경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장비가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에이스테크는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회사를 많은들이 관심 안 가지고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펀드 회사가 들어가서 더욱더 올릴 가능성, 도미누스 펀드라고 하는 데서 그 앞으로 적자 부분을 턴어라운드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저가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를 한 5,000원 정도로 잡고 손절은 2,500원을 잡으면서 내일 실초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무료 방송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이달의 위원께서 이제 바로 무료 방송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네, 제가 전일 공개 방송에서 솔리드를 시가 베팅으로 드렸었거든요. 차트 바로 잠깐만 어제 보고 갈게요. 상한가였잖아요. 네. 네, 솔리드 전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시가 베팅으로 드리면서 상한가 갔고요. 이후 오늘 추가 상승까지 나오면서 단 이틀 만에 여러분들 4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SK 이터닉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마감 때 또 상한가로 안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정확하게 수익 나는 자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달달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또 지금 봐야 되는 테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달의 위원 마룡 선생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돈보기 전략 챙기겠습니다. 박찬욱 위원과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을 어떻게 또 읽어주실까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매수 신호로 주도주의 맥점을 잡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돈보기,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돈을 볼 수 있는 돈보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이란 전쟁 노이즈로 인해서 유가가 9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란 노이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각국들, 특히 유럽에서 에너지 독립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에너지 독립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특히 풍력, 태양광 이런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어떤 거냐? CS 윈드 오늘 상승했죠. 그리고 OCI 홀딩스 오래간만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네, 태양광 쪽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좀 내일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전주 슈퍼사이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우리기술, 태웅. 네, 우진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태웅이라는 종목들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의 대장주니까요. 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는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6이 열리는데요. 16일과 19일이죠. 이 엔비디아 GTC에서 AI 산업의 이정표, 그리고 블랙엘 이후에 차세대 GPU 아키텍처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수익화 모델, 또 한 가지 이제 피지컬 AI도 얘기를 할 건데, 피지컬 AI 하면은 로봇주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여 기업이 현대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들도 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AI 반도체, HBM 패키징,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로봇, 네, 이런 종목들, 이런 sek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주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LS 일렉트릭, 현대차 그룹주,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쭉 한번 보시면 GTC, 엔비디아의 GTC 2026인데 16일에서 19일, 그리고 장소는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그리고 3만 명 이상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삼석 그 연사 중에서 구글 딥마인드 최고 과학자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 퍼플렉시티의 CEO 이런 주요 연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가 기업에서 포인트를 보실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보시고 네이버 크래프톤도 참석을 합니다. 젠슨왕의 기조연설 시점을 좀 잘 보십시오. 네, 3월 17일 오전 3시니까요. 한국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아침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겠죠. 젠슨왕의 연설 내용을 아침에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3월 FOMC가 열리는데 17일과 18일입니다. 기준금리는 3.75로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여부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중요한 거는 시장의 관심은 어디냐? 점도표에 있습니다. 점도표가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점도표가 비둘기파냐 매파적이냐 거기에 관련 없이 금융주나 증권주들은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의 대표 주자인 한국금융지주, 증권주 쪽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방향이 결정되기 위해서 지금 눌림목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FOMC 회의에서 점도표가 비둘기파적이고 유가가 안정된다면 AI 반도체나 로봇, 바이오, 그다음에 코스닥 성장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점도표가 매파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또 같이 튀어 올라가면은 정유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주 뭐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발전 원전주 이런 것들 두 섹터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각국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또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BOJ, ECB, BOE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3월 20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떨어질 때 요즘은 떨어질 때 밑에서 받아야 됩니다.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 바뀌면은 엇박자가 나면은 또 큰 손실입니다.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면은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엇박자 나지 마시고 오히려 떨어질 때 강력하게 밑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TF 꼭 기억하십시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그리고 정부의 증시 안정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ETF 쪽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종목이 어렵다면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를 꼭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다른 걸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ETF하고 신재생 에너지, 원전주 요 세 개의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체 회복 탄력성, 시장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눌려 있는데 시장이 다시 회복하면은 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수 관련 인덱스 ETF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덱스 ETF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렇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코스피 쪽 그리고 코스닥 쪽 이렇게 두 가지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변동성 장세에서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도 올라가죠. 그래서 뭐 반도체 종목에서 뭐 IS, 리노공업 뭐 이렇게 종목을 콕콕 찝는 것보다는 그냥 반도체 섹터 전체를 보는 반도체 ETF. 원전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겠다. 그럼 원전을 묶어 있는 원전 ETF. 자, 조선주들 뭐 어떤 종목은 올라오고 떨어지고 그래서 조선 쪽을 하나로 묶은 조선 ETF.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태양광 에라 모르겠다.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ETF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코덱스 반도체 ETF,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자력 쪽에서는 코덱스 원자력 SMR, 네, 원자력 SMR ETF를 좀 보시면 되고 또 조선 쪽에서 ETF를 본다면
타이거 조선 탑 10. 네, 타이거 조선 탑 10. 네. 탑 10 ETF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덱스 신재생 액티브 ETF. 네. 코덱스 신재생 액티브 ETF. 그래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서 ETF를 보실 때 코덱스 신재생 액티브 ETF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빨리빨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죠? 네,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런 차트고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코스닥의 150 지수를 좀 공격적으로 매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신호 있고요. 화살표 신호 바닥에서 있고 두 개 화살표 신호에서 중간 부분 밑줄자.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죠? 네, 두 개 중간 부분 밑줄자, 이 부분 지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하면은 바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섹터별 ETF 보라고 했죠? 코덱스 반도체 ETF인데요. 이 반도체 ETF도 지금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 신호 두 개 나오고 시가 부분 밑줄자, 네, 여기 부분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은 내일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반도체 ETF 쪽에서 코덱스 반도체 ETF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원자력, 네, 원자력 쪽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코덱스 원자력 SMR, 네, SMR 원자력 ETF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 섹터를 묶어서 보실 때 타이거 조선 탑 10 ETF를 보시는데요. 네, 구름대 부분에서 잘 지금 구름대 안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오늘 풍력 태양광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져 있는 네,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ETF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 ETF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핵심 매매 기법,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주도주를 공략하는데 이 주도주를 공략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때 이 핵심 축, 그게 바로 화살표 주인공 매매 기법입니다. 자, 주인공 캔들 이렇게 있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화살표 신호 뜨죠. 네, 그리고 구름대 위에 화살표 신호 뜨고요.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 매매 기법 예시인데요. 요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 X의 실제 투자한 회사고 실제 수혜주죠. 스페이스 X 관련주인데 최근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스페이스 X 상장을 하게 되면은 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 신호 나오고 밑줄자, 네, 지금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인데요. 다음 주 엔비디아 GTC 관련 수혜주입니다. TC본딩 1등 업체죠. HBM4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화살표 신호 여기 나왔죠? 화살표 신호 나오고 밑줄자 지금 잘 지지하고 있고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태웅인데요. 최근에 태웅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 풍력 발전 관련주, 조선 관련주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테마가 겹쳐 있는 이런 태웅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4분의 1 지점 지지, 네, 강력한 한 방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목표가를 한번 찍었는데요. 목표가를 좀 상향하겠습니다. 60만 원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방향성 결정하려고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화살표 신호 나오고 밑줄자, 네,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우진인데 우진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미 목표가는 도달했고요. 목표가가 과거에 2만 원이었는데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이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박스권을 그어놨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새롭게 시세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략주입니다. 네, 공략주인데 CS 윈드예요. 네, CS 윈드인데 지금 현재 풍력 발전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이면서 풍력 발전의 대장주 CS 윈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바닥 밑에 목표가가 나올 겁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4만 3천 원인데요. 네,
잠시 뒤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QR코드 있습니다. 저번 주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 무료 카톡방에서 핵심 유망주들 콕콕콕 집어 드렸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핵심 투자 전략과 그리고 중요한 종목들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무료 방송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의 무료 방송입니다. 저희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